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8월 24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배당의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요경마와 일요경마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일요경마 쪽에서 배당은 좀 더 두둑하게 나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6, 7, 9 열하나, 6, 7, 9 열하나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후반부 10경주가요 거의 뭐 한방이다, 한방 메이드다 이렇게 보는데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10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와 10경주 현장 추천 경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일요경마 1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박우른 기수의 오버마 캡틴 베스트라는 마필이 5월 25일 경주 지하주 기수가 기승했을 때에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1200으로 경주 거리를 늘려서 나섰는데 스타트 자체는 나쁘질 않았거든요. 근데 좀 의도적으로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면서 2위권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1000m로 경주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5번마 캡틴 베스트가 배당판의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요. 문세영 기수의 8번마 스펙터 퀸이라는 마필도 문세영 기수로 안장이 교체됐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배당판 바람을 불 수가 있습니다. 7번마 클리어 스토리라는 마필이 단독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죠. 직전에도 선행을 나서는 것까진 좋았는데 일찍 잡혔습니다. 그리고 끝걸음이 부족했지만 오늘은 1000m로 경주거리를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7번 클리어 스토리가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7번, 8번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릴 편성인데요. 자, 그런데 이 3번마 대싱카누라는 마필도 직전에 물론 1300이었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걸음이 확실히 늘어난 거예요. 스타트도 좋아졌고 또 적극적으로 선입권 전개를 끌어가면서 2착을 버텨냈는데 지금 클리어 스토리와 머리차의 착차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클리어 스토리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면 3번 대신카누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이즈로 보고요. 6번마 한신블레이드라는 마필은 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못합니다. 직전에도 보니까 모래를 맞고 아니면 바닥을 쓸어버렸는데, 근데 4월 6일 경주를 보니까 외곽을 크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2착 싸움에 거의 착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면 이런 마필 충분히 됩니다. 직전 경주는 모래를 맞고 바닥을 쓸었던 내용이라서 덜 팔리면 봐줘야죠.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마 대신카누가 인기 순위 한 4위권 될 것 같은데요. 3번 대신카누도 여기서는 다시 한번 노림수를 둘 만한 마필이고, 고배당으로서는 6번마 한신블레이드, 6번마 한신블레이드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래 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2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돼 있습니다. 다음 3경주와 이번 2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그러면서 8마리 단촐한 출전인데요. 1번마 패스티스트가 조건 자체가 좋아졌죠. 1번 게이트 일단 잘 뽑았고요. 또 먼노 기수가 제한장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1700m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봐요. 하지만 줄어든 1300m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만 단순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티스트는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3번마 레드선이라는 마필이 7월 6일 경주에서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의외로 추임력을 보였어요. 주행심사 때 선행을 갔던 마필인데 실전에서는 추임력으로 7월 6일날 자력 입상을 성공했고,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이게 인기 1위로 팔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추입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인기마로 팔렸던 것인데 걸음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레드선이 못 뛰었다기보다는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너무 잘 뛰더라고요. 이 라운브라이언과 피스 오브 룰류죠.
두 마리가 그냥 선행선입으로 따당으로 끝나버리니까 걸음을 남겼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레드선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전에 레드선과 같이 뛰었던 이 8번마 캐럿시커라는 마필도 이제부터는 관심을 두셔야 돼요. 전적만 놓고 봤을 때 16전 빵빵입니다. 그래서 뭐 보여준 액면은 사실 별 볼 일이 없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요, 이 레드선이 인기마로 여기서 팔리면 캐럿시커는 무조건 자동빵으로 또 봐줘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직전에도 걸음을 많이 남겼던 내용이고, 캐럿시커는 원래 선행마죠. 추임마가 아니고 원래 선행마인데 직전에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였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캐럿시커가 외선에서 좀 더 일찍 선위권에 가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6번마 퍼스썬더는 1300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봐요. 4월 27일 경주 내용을 보면 인기 10이었을 때에 그때 대충 타고도 끝걸음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 좀 덜 팔리면 봐줘야죠. 이거는 고배당으로. 뭐 기승기수는 믿음이 안 오지만 6번만 퍼스썬더까지 관심권으로 갑니다. 깜빡이는 1번, 3번이 팔리는데 8번마 캐럿시커의 배당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6번마 퍼스썬더까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목할 마필은 8번마 캐럿시커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머리권 1300m 별정 시험 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이 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하만식 기수의 4번마 피스 오브 룰주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1300m를 입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4번마 피스 오브 룰주는 직전에도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녀석입니다. 뭐 2착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의 여력감은 뭐 전혀 없었죠. 같이 떴던 뭐 레드선, 캐럿시커 이런 마필과 다시 뛴다면 무조건 그냥 지는 탄력이에요. 그런데 분할이 되면서 레드선, 캐럿시커는 지금 2경주로 가 있기 때문에 4번마 피스 오브 룰주가 배당판의 머리로 팔린다. 뭐 편성상 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은 뭐 전혀 없고요. 5번마 트루루비도 역시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앞장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직전보다 게이트는 밀렸어요. 그래도 뭐 초반 선행은 5번마 트루루비가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4번, 5번이 깜빡이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강변이 여기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2번마 페더럴 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페더럴 퀸이라는 마필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5월 18일 데뷔전에서 보면 그때 1번 게이트인데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훅 쳐지면서 그냥 아주 바닥에서 쫓아가기 급급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서 뛰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가는 대로 붙들고 쫓아가는데 모래를 많이 맞고 쫓아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죽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번마 패러럴 퀸은 확실히 이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다. 이제는 뭐 실전 저글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마 패러럴 퀸은 오늘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2번 패러럴 퀸을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8번마 백두거포라는 마필도 강민이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녀석입니다. 직전에는 좀 서두르다가 바닥을 쓸어버리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4월 27일 경기를 보면 차분하게 자기 패스를 유지하고 가면서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있었거든요. 1300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8번마 백두거포를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오히려 2번마 패러럴 퀸은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노려될 찬스라고 판단되고요. 고배당으로서는 8번마 백두거포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머리꾼 1300m 별정 A형 경주 2세마 경주입니다. 국악과 광화실의 고장 영동군 기념 경주 일반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로 봅니다. 이현종의 6번마 스트레토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능력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6월 29일 데뷔전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을 때는 그때는 늑발하고 선행마 외곽을 갖다 비비고 하면서 졸전을 펼친 거죠. 왜냐면 이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7일 경주도 보니까 주행심사 때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월 29일 날은 모래를 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 페이스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데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요.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앞선에 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붙들고 최적 전개를 풀어갑니다. 모래를 많이 맞추고 쫓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정문 서미트와 대가리 싸움 하다가 밀린 건데 그 편성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고 보죠. 그래서 1번 스트레토는 어떤 놈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바로 2반매, 3반매 전개를 끌어가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200에서 넉넉하게 뚝심을 보였기 때문에 1300 늘어난 경주거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가 됩니다. 6번 스트레토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 후착에서는 이 장래성이 보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일단 뭐 4번 봄날의 기억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였고 5번마 멋진 금성도 마찬가지죠. 외곽을 너무 좀 심하게 돌면서도 누추입으로 끝걸음을 남겼던 내용이고 7번은 럭키 법전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TK데이라는 그 잠재 능력 어마어마한 마필과 같이 뛰면서 2착을 머물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전혀 나쁘진 않았던 내용이에요. 다만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변수가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페더럴 킹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봄날의 기억을 이겼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봄날의 기억이 끝걸음을 더 보였기 때문에 아마 봄날의 기억이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1번만 페더럴 킹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면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몰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만 페더럴 킹이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 요거는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마 스트레토를 놓고 6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1번마 페더럴 킹 배당마로서는 1번마 페더럴 킹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레이스인데요. 안쪽 게이트 먼로의 1번마 정조의 꿈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최근 보여준 내용이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배당판의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했다고 보기도 어렵죠. 뭐 6군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6군이나 5군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능력의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승군전이라도 1번 게이트 최적 전개가 가능하죠. 모래 적응력이 나쁘질 않아요. 또 먼로 기수가 말 잘 타는 먼로 기수가 제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만 정제의 꿈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문세영 기수의 6번마 어스피스가 문세영이로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요. 5월 25일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 기승했을 때 9.1배짜리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을 때에 그때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도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지금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주행심사 때는 그냥 선행을 나섰던 그런 내용이고 또 실전에서는 외곽 선입, 그러니까 선행만 보내주고 바로 외선에 바짝 붙여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로 풀어갔던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6번 어스피스는 다시 한번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마 어스피스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마필이고요. 8번마 늘프룬켓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그대로 버텨냈는데 죽는 걸음이 아닙니다.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요. 단순 선행만은 아니죠. 이거는 직전에는 대하시발로 선행을 간 거고요. 5월 4일 경주나 또 3월 24일 경주를 보면 이게 선입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8번은 늘푸른캣도 관심권입니다. 1번은 정제의 꿈이 승군전이지만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6번은 어스피스 그리고 8번은 늘푸른캣까지도 관심권입니다. 그래서 기본 막권은 1번 놓고 6번 8번 1번 놓고 6번 8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도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고요. 은근히 혼전인데요. 자, 이번 6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강군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녀석인데 안 팔려요. 보여준 액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분다 하더라도 한 5, 6위권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놓고 때릴 찬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고 저거 다음에 나오면 저거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때리겠다 이렇게 꼭 집어놨던 강변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뭐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데 여기서는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가만 보면 지금 인기마들이요, 배당팔에 얼레벌레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인기마들이 한결같이 모래 검증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기마들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고, 반면에 강군이 놓고 때릴 충마는 모래 적응력이 좋아요.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바짝 붙여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충마에 대한 믿음, 또 배당도 두둑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려된다라고 판단되고요. 후착권 도전도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 있는 12번마 돌격 앞으로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7월 7일 날은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강민은 정말 불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격 앞으로라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인기 바로 팔렸어도 못 믿는다,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재밌습니다. 12번 돌격 앞으로가 느린 페이스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데 요거 좀 안 팔리죠. 최근에 인기 바로 팔렸지만 오늘은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요런 마필은 반드시 고배당으로 좀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복병마를 놓고 후차권에서도 복병마가 손붙잡고 들어오면서 고배당까지도 충분히 엮일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막건 두둑한 배당입니다.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인데요. 또 가만 보면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배당벌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문성기수의 5번마 프리마니케가 문성으로 안장을 교체를 했다. 이거는 뭐 이빠이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일 배당판에 상당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6월 16일 경주에서 14.2배짜리 압축 막건 때려 먹었고 5월 18일날도 4.2배짜리를 또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는 팔리든지 말든지 뭐 완전히 꺾었던 녀석이거든요. 물론 순군전의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6월 16일날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안말 경주였고 또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에서 약간의 정계운이 떨어졌던 그 내용이라서 오바마 프리마니케는 직전에 뭐 쳐다보지도 않았던 녀석인데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릴 수가 있겠고요. 안티켓의 1번마 킹 오브 르주라는 마필이 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1번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먼노 기수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1번 게이트를 굉장히 많이 뽑았네요. 아까 이경주도 1번이었죠. 이경주 페스티스 1번이었고 또 뭐 5경주의 정주의 꿈도 1번이었고 이번에도 1번이고 또 후반부에도 또 있던데, 후반부에도 식경주죠. 식경주 엘란도 또 1번이에요. 오늘 먼노 기수가 1번 게이트를 많이 뽑았고 또 타는 말들마다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번마 킹 오브 룰즈는 오늘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6월 22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을 때에
이 마필의 고질적인 약점 하나를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1번마 킹 오브 릴주는 인기마로 팔려도 이거는 충막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인기마 말고 여기서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안 빠지는 대가리. 확실하게 여기서는 뭐 입상의 한 자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정적인 대가리 마필이 하나 있어요. 강민의 관리 마필. 그거 놓고 갑니다. 그거 놓고 가는데 후차권에서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배당이 엮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9번마 러브레이스 같은 마필이 직전에는 휘황 공백이 굉장히 길었던 녀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왔는데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안 간 거죠. 외곽을 두면서 안 간 거예요. 안 가면서도 그 정도 뛴 겁니다. 그런데 이 러브레이스가 3월 9일날 뛰었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외곽을 돌 일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모래 반응이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봐줘야죠. 그래서 강민이 놓고 때릴 대가리에 고범마 러브레이스는 뭐 주력 막건으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화끈하게 고배당을 째려보는 또 관리 마필도 있고,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황표마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또 직전에 같이 떴던 문생의 6번마 문학 액가티 1번, 6번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뭐 5번마 금화 어뉴티라든가 또 11번 케미블루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좀 자력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1번마 황표마는요, 5월 5일 경기에서 인기 7위였을 때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녀석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고배당은 황표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사실 종합지 인기도에서는 거의 백판 수준이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그리고 선행을 나서고 그대로 한 바퀴 돌았는데, 리틀보이 플래시를 강민이 좀 약하게 보는 바람에 고배당을 엮어먹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직전에는 상대 선행마가 사실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뭐 이글이랄지 또 뭐 파이널 스타랄지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계속 갖다 비비다가 선행마들끼리 비비다가 앞선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쫓아가던 마필들이 손 붙잡고 입상을 했던 그 레이스입니다. 물론 그럴 줄 알고 직전에 황표만을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았죠. 대군 불패 놓고 갤러컬리 놓고 갔죠. 갤러컬리 놓고 대군 불패에 8.3배짜리를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번마 황표마의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마필이 딱히 보이질 않아요. 직전처럼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그림이 아니고 1번마 황표마가 선행을 하고 그 외선에서 붙이는 마필들이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1번 황표마는 직전에는 선두권에서 경합하고 무너졌지만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한 선행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 황표마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외곽에는 11번마 케미블루가요, 직전에 선행을 나서고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이건 단순 선행마가 아닙니다. 6월 29일 경주 보면은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는데 외선에 딱 붙여놓고 많이 버티다가 덜미를 잡혔거든요. 그래서 11번 케미블루 같은 마필이 오늘은 이런 마필들의 전개가 잘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뭐 오바마 금화어니티라는 마필도 1월 12일 경기에서 그때 마지막 뚝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뭐 거의 뭐 한 방으로 저배당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실전을 거듭하면서 순발력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마 금화어니트도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자력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마 황표마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후차권에서는 5번마 금화어니티와 11번 케미블루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1놓고 5번, 11번 막건이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추천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혼전 편성인데요.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겁니다. 인기마를 못 믿는 경주에서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 팔리는 인기마 필들의 면모를 한 마리 한 마리 좀 살펴보면 어느 놈 하나 지금 믿고 때릴 만한 인기마가 없어요. 아마도 이 박태정 기수의 3번마 마이호크가 앞장을 깐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릴 수가 있을 텐데, 보여준 액면 자체가 선행이죠. 뭐 선행밖에 보여준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편안하게 선행을, 단독 선행을 편하게 갈 수가 있느냐? 그거 쉽지가 않아요. 직전에는 상대 선행마가 뭐 거의 없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4월 7일 경기도 보면은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그래서 여유 있는 걸음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무기력하게 깨지는 스타일 아닙니까? 3번 마이호크도 여기서 강축이다 인정이 안 되고요. 뭐 4번마 에이스 트리플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 못 믿어요. 또 뭐 외곽에는 9번마 가온포스가 먼노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인기마를 팔 텐데,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특히 3월 10일 경주 스포츠 서울배에서 3차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경주량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뭐 코리안 더비라든가 KL컴 마일이라든가 계속 좀 강한 편성에서 놀았어요. 다만 이 마필도 전개에 따라서 전력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버리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강축이라 인정이 안 되고요. 8번마 대천보우도 작년 12월 달에 금성황제와 동반 입상했을 때에 또 35.6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을 챙겨 먹었던 녀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 또 있죠. 강민이 5월 11일 경주에서 12배짜리를 적중을 했어요. 하지만 직전에는 완전히 꺾었던 녀석이고, 이런 마필도 지금 문세영이라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충막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준 액면이 좀 그나마 조금 좋은 이런 마필들 보다는 여기서는 좀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할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고배당 타이밍을 째려보는 관리마가 한 마리 있죠. 근데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덜 팔릴 텐데 여기서는 놓고 때릴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인기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거의 뭐 9마리 뛰는데 인기 한 6, 7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립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려요. 얼마 전에도 강민이 한번 고배당을 째려봤다가 정말 아쉬운 그런 경주 내용이 한번 있었는데, 여기서는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인기마를 못 믿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배당은 화끈합니다. 뭐 화끈한 배당이고 또 적중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화끈한 배당, 중고배당 승부 막건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9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식경주는 한방 막건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는데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이 주중에 이번 국산마 3군 1900 레이스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뭐 한 방밖에 없다. 어차피 대가리는 세워놓고 때릴 수 있는 경주인데 후착에서 붙여 때릴 마필은 담통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경주였어요. 원래는 이 19조 마방의 정동지존이라는 마필이 출전 등록이 돼 있었는데 휴양만대 출전을 지금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강민이 좀 기대했던 것만큼의 배당이 나와줄까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번 경주는 두 방, 세 방으로 찢을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배팅을 하려면 그냥 한 방으로 딱 마감을 져야 되는 경주인데, 가만 보면 좀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인기마, 좀 못 믿을 인기마 빌들이 몇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일단 대가리는 외곽에 있는 8번마 명품축제를 놓고 갈 겁니다. 8번 명품축제는 2편성에서 한 수 위의 사이즈로 인정이 됩니다. 4월 7일 캐러컨 마일 대상 경주에서 착순권에 왔고, 5월 12일 날 코리안 더비에서도 2착 싸움에서 거의 착차가 없어요. 거의 대등한 걸음을 보였고, 6월 16일 날 농림부 장관매에서 강민이 실전만큼 노렸던 녀석이죠. 하지만 직전에는 이게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그냥 완전히 꺾었습니다. 왜냐면 이 명품 축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빠른 페이스를 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전개 상황의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직전에 명품 축제를 그냥 꺾고, 불의 고리를 놓고 심장의 고동에 22.1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직전에는 일간 스포츠배 너무 상대들이 강했고, 오늘 일반 경주 2편성에서는 늘어난 부담 중량 55.5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8번마 명품축제, 8번 명품축제는 놓고 때릴 충만데, 문제는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한 방을 때리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아마 강하게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합니다. 완전히 삭제 처리할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방 승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박 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단통 막건, 한방 막건 제대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9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일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이고, 또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만한 또 인기마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대박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무조건 적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토요일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만 내일 1호 경마를 준비하시는 것이 또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를 승부로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가만 보면 좀 얼레벌레 팔릴 만한 인기마, 좀 거품기 있는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 불안한 인기마부터 싹싹싹싹 커트를 해버릴 겁니다. 최근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깜빡이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꺾었던 그런 녀석도 있는데요. 오늘은 경주거리가 1900m이기 때문에 1900에서 아예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인기마가 있어요. 그런 인기마부터 완전히 잘라버리고 딱 두 방 승부입니다. 대가리 서놓고 딱 두 방, 대가리 서놓고 딱 두 방을 때릴 텐데 깜빡이는 아니고요. 중배당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깔끔하게 때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8월 24일 토요일경마 입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